야하다, 야해. 아, 이거 엄청 야하네. 그러니까 대놓고 이 아야세 모모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세르포 성인이라는 애가 애들이 이 아야세의 옷을 완전 갈기갈기 찢어버려요. 킹오파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또 세르포 성인이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이라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건 뭐 야동과 성인물의 경계를 아슬아슬 줄타기 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게 뭔가 야한 그 구석이 있어요. 좋아요, 구독. 총 12화로 예정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현재까지는 2화 나왔습니다. 1화, 2화. 매주 한 편씩 나오고 있고요. 저번 주에 1화, 이번 주에 2화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2화까지 보고 리뷰를 하는 겁니다. 자,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은요, 2021년부터 소년점프 플러스에서 연재 중인 단다단 만화책 원작이 되겠습니다. 타치 유키노부의 작품이고요. 현재 일본에서는 16권까지 발매가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13권까지 발매가 되었습니다. 3권 차이가 있네요.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요, 1화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인공은 영매사 집안에서 태어난 여고생 아야세 모모가 학교 복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덜더덜 지나가고 있는데 다른 반에서 오컬트 매니아 오카룽이 왕따를 당하는 모습을 우연하게 지켜보게 됩니다. 이 아야세는 좀 똘끼도 있고 정의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카룽을 도와주게 되죠. 그러니까 뭐 불의를 좀 못 참나 봐. 그래서 왕따를 도와주게 되고 오카룽과 오컬트에 관련된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왕따를 도와줬고 얘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얘가 오컬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컬트 뭐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를 나누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아야세 모모는 유령의 존재는 믿지만 외계인의 존재는 부정해. 유령은 있는데 외계인은 없어. 오카룽은 외계인의 존재는 믿는데 유령의 존재는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둘이서 대화를 하다가 다투게 되는 거야. 유령은 있어, 외계인은 있어. 유령은 없어, 외계인은 없어. 이러면서 다투게 된 거야. 그래서 서로 믿게 만들게 하겠다고 오카룽은 심령 스팟인, 유령이 나오는 곳인 유령 터널에 보내지게 되고요. 아야세 모모는 UFO 스팟인 나기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자, 아야세는 실제로 외계에서 온 세르포 성인을 만나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UFO 스팟에 갔는데, 나기병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나기병원에 진짜로 세르포 성인이라는 외계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오카룽은 그 터널에 갔더니만 귀신이 실제로 나오게 되면서 터보 할머니라는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터보 할머니한테 거시기를 뺏겨요. 예,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거시기가 맞습니다. 거시기를 뺏기고 육체를 잠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터보 할머니가 육체를 막 이렇게 먹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이때 무슨 일인지 둘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잠식당한 오카룽이 아야세의 전화기를 통해서 넘어오게 되고 그래서 한 공간, 나기병원의 한 공간에 모이게 된 거예요. 세르포 성인과 터보 할머니, 외계인과 유령이 갑자기 싸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싸우기 시작해. 그러다가 세르포 성인의 염력이 이 아야세 모모를 각성시키게 되고 터보 할머니는 오카룽의 육체를 각성시키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터보 할머니, 이 유령 귀신은 이 남자 아이를 잠식하게 되면서 육체를 각성하게 되고 이 여자애는 외계인이 그 염력을 통해서 얘를 각성시켜가지고 얘가 초능력을 쓸 수 있게 돼. 그래서 육체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지만 정신적으로 잠식당하는 오카룽과 그 정신을 초능력으로 제어하는 아야세의 오컬트 배틀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귀신과 외계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인싸 아야세와 아싸 오카룽은 연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바로 단다단 되겠습니다. 단다단. 되게 황당하죠, 내용이. 자, 작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원작 얘기를 드렸어요. 자, 원작은 인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스파이 패밀리, 괴수 8호에 이은 소년점프 플러스의 간판 작품이라고 해요. 2022년에는 한 해에 이제 엄청난 상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 만화가 대단하다 남성편 4위, 전국 서점 직원이 뽑은 추천 만화 1위, 출판사 코믹 담당이 선택한 추천 만화 1위, 일본 만화대상 7위. 그래서 2022년 한 해를 휩쓸었던 작품입니다. 자, 감독은요, 이 애니메이션 감독 야마시로 후가라는 감독인데 이 야마시로 후가가
사이언스 사루라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감독입니다. 참여작으로는 유아사 마사키의 사이언스 사루사의 작품 너와 파도를 탈 수 있다면, 그리고 영상 연애는 손대지 마, 견왕 이누, 다다미 넉장반, 타임머신 블루스 뭐 이런 작품들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이언스 사루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야마시로 후가라는 이 감독이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 회사에서 하는 애니메이션들의 연출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은 당연히 사이언스 사루겠죠. 이 사이언스 사루가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주목하고 있는 감독,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감독 유아사 마사키라는 감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밤은 짧아 걸어 이 아가씨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했던 견왕 이누오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던 작품 감독인데, 이 감독과 최은영이라는 한국 애니메이터가 있습니다. 이 둘이서 설립한 회사가 사이언스 사루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들어. 그 잘 만드는 제작사가 요번에 TV판을 만들게 된 거죠. 자, 러닝타임은요, 매 화마다 24분이 되겠고요. 자, 이 작품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기녀와 너드남의 만남, 연애,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인싸 생활을 하고 있는 아야세 모모는 이제 남자친구도 사귀고 친구들한테 인기가 좋은 캐릭터입니다. 일단 외모가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뻐요. 예쁘게 표현이 되고 있고요. 반면 아싸인 오카룽은 오컬트에 빠져서 왕따를 당하고 외모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초자연현상으로 엮이게 되면서 터보 할머니에게 잠식당하는 오카룽을 더 이상 잠식당하지 않게 정신적으로 도와주는 아야세와 외계인이나 귀신이 나올 때마다 스스로 몸바쳐 싸우는 오카룽의 둘의 공생관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귀신과 외계인의 조화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도 서로를 구하는 모양새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겠고요. 결국 이것은 사랑의 힘으로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죠. 인기녀 너드남의 사랑인데 거기 안에 그 매개체가 초자연현상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령과 외계인, 그러니까 오컬트 장르를 배틀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귀신이 나오는 곳에 외계인이 출연을 한다라는 설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의 이유가 나중에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초자연현상을 연결지었다는 데 의미를 두게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원래는 유령이면 유령, 외계인이면 외계인 이렇게 따로 두는 경향이 많은데 이건 아예 합쳐버렸어. 그러면서 유령이 나오는 곳에는 외계인이 나오고 외계인이 나오는 곳에는 유령이 나온다. 이런 어떤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내가 만화책을 안 봤으니까 모르죠. 그거는 나중에 이후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닮은 작품으로는 한편으로는 블리치나 샤명킹처럼 영혼이 깃드는 방식의 작품. 그래서 영혼이 깃드는 방식이다 보니까 모모가 아야세 모모가 이제 그 편에 속하게 되겠고, 한편으로는 기생수나 도쿄구울처럼 괴생명체가 육체와 융합된 형식의 작품. 그러니까는 두 갈래의 작품이 합쳐지는 느낌이에요. 블리치나 샤먼킹 같은 이 영혼물, 그리고 기생수나 도쿄구울 같은 괴물, 이 두 개가 섞인, 합쳐진,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작의 냄새가 스멀스멀 나는 작품입니다. 다른 것들도 뭐 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틀물로 승화시킨 작품들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건 또 두 개를 또 결합했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볼만합니다. 아이 졸라 재밌다는 아니라 아직까지는 볼만한 정도예요. 일단 처음에 든 인상은 사이언스 사루 작품답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림 보는, 이 연출 보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봤는데 후반부에는 그림 보고 연출 보는 재미로 막 이렇게 재미를 붙이고 있었는데 1화 후반부에 아따 야다 야해 이거 엄청 야하네. 그러니까 대놓고 이 아야세 모모의 옷을 찢어버립니다. 세르포 성인이라는 애들이 이 아야세의 옷을 완전 갈기하게 찢어버려요. 킹오파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또 세르포 성인이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집단이라서 우리는 해야 된다, 뭐 이런 발상을 갖고 있는 외계인 집단들이에요. 그리고 이 터보 할머니 오카룽의 거시기를 떼간다고 했잖아요. 그 옛날에 할머니들이 아이고 이 손주 녀석의 꼬치 떼간다, 그거를 실제로 버린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건 뭐
야동과 성인물의 경계를 아슬아슬 줄타기 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되게 뭔가 야한 그 구석이 있어요. 물론 2화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없었습니다만 그 거침없는 대사를 내뱉을 땐 제가 이렇게 문이 잘 닫혀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할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전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기대를 해봅니다. 이 작품 정보 보면은 청불이야 이게. 나 이거 몰랐어. 되게 거침이 없어요. 그 야한 것을 표현하는데 거침이 없어가지고 네, 볼만합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제가 보면서 이 단다단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그냥 쫙 나열을 하고 끝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작화 스타일. 이 사이언스 사로가 좀 독특한 스타일의 작화를 합니다. 밤은 짧아 걸어 이 아가씨야나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 뭐 이런 작품들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엉뚱, 발랄, 과장, 오버 뭐 이런 키워드들이 되게 잘 어울리는 회사예요. 뭐라고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이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 제작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특유의 만화체를 따라가면서도 가끔은 과감한 시도를 하고 또 그림이 못생길지언정 또 예쁘지 않을지언정 작화나 동화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일부러 못생기게 만들었어도 그거를 동화를 흔들림이 없게 계속 가요. 애니메이션이라서 좀 어렵긴 하지만 실사 같은 카메라 앵글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출 보고 그림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다. 이번 작품도 역동적인 움직임, 광각의 느낌, 과감한 캐릭터의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프레임은 평균보다 약간 떨어뜨려서 살짝 툭툭 끊기거나 딱딱한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 24프레임이라고 칩시다. 24프레임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한 16프레임쯤 쓰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동성을 살리려면 동화, 이 그림이 어려워지니까 아예 장수, 종이 장수를 프레임을 확 줄여서 효율성을 가져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 끊기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애니메이션에 적응하기만 한다면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동성을 살리면은 그림이 어려워지잖아. 그런 만큼 장수를 줄여버리는 거지. 대신에 그것에 익숙해지면 퀄리티가 확 좋아져 보이는 거고. 왜냐면 동화가 너무 좋으니까. 깨지지가 않으니까. 진짜 안 깨지더라고. 이게 무슨 전략이냐면 제가 어디서 봤는데 피파가 옛날에 그랬어요. 피파가 내가 키보드에 슛 버튼을 딱 누르면은 2초 뒤에 슛이 나가는 거야. 근데 이걸 간극을 많이 처리를 못 하는 거지. 가깝게 못 하는 거지. 좀 더 빠르게 내가 누르는 초만큼 그 화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단 말이야.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일부러 더 늦게 차는 걸로 표현을 했더니만 사람들이 오히려 적응을 하더라.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단다단이 딱 그 꼴이야. 되게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좋았던 연출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 아야세 모모가 남자한테 차였어. 그래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복도를 이제 터벌터벌 걷는 장면이 있는데 다리만 보여주거든요. 근데 되게 남자처럼 이렇게 옷자다리로 이렇게 걷는단 말이야. 재밌는 장면이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시간 보내기도 가능하고 그래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 두 번째는 이 터널에서 후레쉬를 비춘다든지 병원 안에서 후레쉬를 비춘다든지 이런 후레쉬 비추는 장면들이 있는데 후레쉬 비추는 장면을 질감을 다르게 해서 실제 조명처럼 이렇게 표현해놨어. 이걸 말로 설명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1화를 한번 보세요. 1화 중반쯤에 보면은 후레쉬로 이렇게 비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그 그림을 다 구현해낸단 말이에요. 3D도 아니고 따로 이렇게 구역을 지정해서 다르게 표현한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다. 표현이 되게 창의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아쉬운 건 좀 급하고 빠릅니다. 전개가. 아무래도 일본 애니메이션 러닝타임이 칼같기 때문에 24분 칼같잖아요. 시간이 촉박할 수도 시간이 널널할 수도 있어서 감독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시간 분배를 잘 해야 되니까 감독이 그걸 분배를 해야 되니까 1화에서 보면은 아야세와 오카룽이 왕따를 해결하는 과정과 두 사람이 오컬트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갈 때 좀 맥락이 없다 할까? 오카룽이 말한 것처럼 2화에서 말하거든요. 어떻게든 말을 붙여보려고 아무 얘기나 꺼냈다. 그래서 오컬트 얘기를 꺼내봤다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이 서로 믿게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아야세는 폐병원으로 가고 오카룽이 유령 터널로 이제 갔다는 게 되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대화를 얼마나 나눴다고 그리고 둘이 얼마나 믿는다고 갑자기
패배운으로 가고 혼자서 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더라. 너무 급한 전개를 위해서 자기적으로 이렇게 서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애니메이션 판타지 장르에서 뭐 그런 걸 따지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작품의 향방은 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판타지를 할지라도 1+1이 100이 될 수는 없어요. 현실의 영역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넘어가면 더 큰 감정 몰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음새 부분이 얼렁뚱땅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되게 얼렁뚱땅하게 그 이음새 부분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의 이음새를 시청자의 상상의 영역으로 넘겨 버리니까 더 애니메이션 장르가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이제는 개연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작품의 완성도를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다 좋은데 그 이음새 넘어갈 수는 있어. 이 화에서는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 중요한 거에 할당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에가 이어지지 않으면 사실 보기 좀 껄끄럽거든요. 그걸 다 관객한테 밀어놓고 있어. 그래서 애니메이션 시장이 더 발전하려면 이런 걸 자꾸 해결을 해줘야 돼. 자꾸 이게 안 되게 자꾸 해버리니까 재미가 떨어지더라고. 어쨌든 색채감이나 그림, 그 다음에 역동성, 작화, 동화 다 좋으니까 한번 보시고 얘가 나중에 이렇게 변합니다. 오카룡이 그 터보 할멈한테 먹혔을 때는 이렇게 변해. 완전히 그 도쿄굴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